안녕하십니까. 법무법인 흥인의 전상민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두 번째 시간으로 교통사고 처리 특례법 위반 중 치상 사건을 다뤄보고자 합니다. 이 사건도 이제 제가 수행해서 무죄 판결을 받았던 사안인데요. 나중에 치사 사건도 무죄 판결을 받은 게 있으니까 그것도 소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말씀드린 대로 교통사고 처리 특례법 위반 치상 혐의로 기소됐다가 1심에서는 그 유죄가 선고되자 항소심에서 저를 찾아오셔서 다시 파기무죄를 받은 사안을 소개해 드릴 건데요. 우리나라의 교통사고 처벌은 이렇습니다. 교통사고가 났다. 그래서 사람이 다쳤다. 그런데 그것이 12대 중과실이었다 라고 하면 처벌이 된다는 얘기입니다. 종합보험에 들어도. 오늘 보실 사건은 이제 이렇게 시작됩니다. 피고인은 오토바이를 타고 1차선을 따라 진행을 하고 있었는데요. 그런데 앞차가 갑자기 정지했고, 우리 의뢰인 피고인도 정지를 할 수밖에 없죠. 그런데 오토바이라는 것은 바퀴가 2개, 1륜차 아닙니까? 4륜차보다, 그러니까 일반적인 자동차보다 우발적인 상황에 대처할 수 있는 안정성이 훨씬 떨어지죠. 그러니까 급브레이킹을 하는 그런 상황이 왔을 때 오토바이는 전도되거나, 그러니까 넘어지거나 이제 미끌릴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 오토바이가 넘어졌고 넘어지면서 중앙선을 넘어간 겁니다. 그런데 이제 공교롭게도 맞은편 대향차로 중앙선 너머에서는 소형 SUV가 한 대 오고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이제 오토바이하고 그 SUV가 충돌을 한 것인데, 자동차와 오토바이가 충돌을 했다라고 한다면 오토바이가 다쳐야, 오토바이가 부서져야 정상일 것 같은데, 이 사건의 오토바이는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배달용 오토바이, 스쿠터 이런 게 아니었습니다. 그건 우리 의뢰인의 오토바이는 할리 데이비슨이라고 하는, 이렇게 만세를 부르면서 타는 오토바이 있지 않습니까? 그 오토바이였고요. 배기량이 대략 2000cc 가까이 됐었고, 가격도 3,500만 원에서 4,000만 원 정도 하는 일반적인 자동차보다도 비싼 그런 오토바이였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게 소형 SUV하고 부딪히면서 그 차량에 상당한 충격을 주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운전자와 동승자 2명이 더 있었는데, 중상은 아니지만 3명 모두 경상을 입었죠. 그런데 검찰은 이 사건을 즉시 교통사고 처리 특례법 위반 치상죄로 기소를 했고요. 종합보험에는 들었지만은 사고 유형이 중앙선 침범이니까 12대 중과실 위반 아니겠느냐. 그래서 그 기소를 한 것입니다. 1심 재판부는 검찰의 주장을 받아들여서 교통사고는 났고 사람은 다쳤고, 그 다음에 사고 유형이 중앙선을 넘어와서 부딪힌 것이기 때문에 유죄가 된다, 이렇게 이제 판단을 했었던 것 같고요. 사실 그 배경을 보면은 여러 가지가 좀 고려된 여지가 좀 있습니다. 그러니까 앞차, 뒤차, 선행차, 후행차 관계로 이제 주행을 할 때 보면 앞차와 뒤차 간에는 안전거리라는 것을 확보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당시 가고 있었던 거리를 미터로 환산한 것만큼 안전거리를 확보를 하라는 것이 이제 상식인데, 이를테면 시속 100km에서는 100m, 시속 60km에서는 60m 정도를 안전거리로 확보를 해야 된다. 그래야 갑작스러운 우발 상황에서도 뒤차가 추돌을 면할 수 있다. 이런 것이 이제 깔려 있었던 것인데, 이 사건이 일어났었던 도로가 시내 도로였던 것을 생각을 하면 60m 정도의 안전거리를 두고 운행을 했어야 된다는 거죠. 근데 현실적으로 일반적인 시내 도로에서 60m 정도의 안전거리를 앞차와 이제 두고 간다는 것은 좀 비현실적이긴 하지요. 근데 어쨌든 우리 피고인, 우리 의뢰인은 앞차의 급정거가 있어도 자신이 부드럽게 정차할 수 있는 안전거리를 확보하지 않은 채 붙어갔었던 것이 이 사건 사고의 이제 1차적 과실이 아니냐, 이렇게 봤던 것 같고요. 그래서 결과적으로 중앙선을 넘어간 그런 일이 발생한 것이 아니냐, 이렇게 봐서 유죄를 선고를 했었던 것이 아닌가 하는 인상이 짙었습니다. 제가 봤을 땐. 우리 의뢰인은 억울했죠. 그래서 저를 찾아오셨고, 저는 처음부터 사안을 다시 살펴봤습니다. 그러니까 판결만 봤을 때는 사고의 전후 맥락 전체가
다 고려된 것 같지는 않았어요. 그래서 이 사건에서 여러 가지 주장을 했는데 쉽게 정리하자면은 이렇습니다. 사고 장소가 중앙선을 넘은 곳에서 있다고 해서 다 중앙선 침범 사고가 되는 것이 아니다. 중앙선 침범 자체에 부득이한 사유가 없어야 되는데 이 사건에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었다. 그것은 선행 차량의 급정거였다. 따라서 안전거리 미확보가 사고의 원인이라고 한다면 그건 모르겠지만 비의도적으로 중앙선을 넘어간 것을 중앙선 침범 사고로 단정할 수 없다. 제 논리의 핵심이었는데 중앙선을 넘어갔기 때문에 사고가 발생한 것이 아니라 사고의 결과로서 중앙선을 넘어가게 되었다라는 거였죠. 앞차가 급정거를 하였기 때문에 넘어져서 부득이 오토바이가 넘어간 것이지 애초 중앙선을 넘어가 있는 형태로 운행을 하던 것이 아니었다. 특히 이 부분은 관련 CCTV 영상을 보면 확인을 할 수 있는 게 앞차가 급정거를 하면서 뒤에 따르는 오토바이가 추돌을 하고 넘어지고 운전자는 이제 오토바이에서 떨어져서 도로를 구르게 되는데 이 오토바이 운전자 우리 의뢰인은 끝까지 종전 차선에 계속 있고 오토바이만 중앙선을 넘어가서 반대 차선에서 오는 차량과 충격하는 장면이 그대로 담겨 있거든요. 결과적으로 CCTV에 따르면은 사고 직전까지 피고인은 중앙선을 넘은 적이 없었고요. 그리고 뭐 중앙선을 뭐 가로질러서 뭐 이리저리 난폭 운전을 했다든가 하는 정상은 전혀 없고요. 결국은 중앙선 침범이라는 것은 오토바이가 미끄러져 넘어지게 된 결과로서 발생했던 것이지 의도적인 행위가 아니었다. 그리고 상대방 차량의 피해는 종합보험으로 모두 배상되었다. 이런 것들이 이제 어필이 됐던 것이고요. 항소심 재판부는 제 주장을 받아들여 줬습니다. 그래서 판시를 하기를 이 사건 사고는 중앙선 침범 자체가 원인이 되었다고 보기는 어렵다. 중앙선 침범 역시 부득이하게 발생한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중앙선 침범 사고로 볼 수 없다. 라고 판시해서 피고인의 형사책임을 부정했습니다. 이 사건을 법적으로 따지면 지난 시간 강제추행 사건은 1심에서 유죄가 됐던 것이 항소심에서 이제 무죄가 된 파기무죄 그 사안이었던 것인데 이번 사건은 원심 파기 항소심 무죄가 아니라 사실 항소심 무죄보다 더 나아가서 항소심 공소 기각으로 결론이 났던 사건입니다. 그러니까 애초에 이 사건은 법정에 세우지 말았어야 될 사건이다 라는 그런 건데 일반인 분들 알아듣기 편하시라고 공소기각이라고 하지 않고 그냥 무죄 판결이라고 말씀드린 겁니다. 본질은 죄가 없다는 데에 있다는 것은 똑같으니까요. 우리나라는 차량이 2023년 기준으로 2,700만 대가 있다고 하고요. 자가용만 2,200만 대 정도 된다고 합니다. 그 운전면허를 가지고 계신 분들은 3,800만 명 정도 된다고 하시니까 이 좁은 나라에 얼마나 많은 운전자와 얼마나 많은 자동차가 있는지 실감이 나실 겁니다. 미국이나 호주같이 나라 하나가 대륙 하나를 이렇게 쓰는 그런 넓은 나라가 아닌 우리나라 같이 좁은 나라에서 이렇게 많은 운전자와 이렇게 많은 자동차가 돌아다닌다고 했을 때 이런 상황에서 사고가 안 난다면 그게 오히려 더 이상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교통사고라는 것은 절대 남의 얘기가 아닙니다. 그러니 반드시 종합보험 드시고요. 보험 혜택이 배제되는 무면허, 음주, 뺑소니 이거는 절대 하셔서는 안 되고요. 그리고 암보험 드실 돈 있으면 자동차 보험을 드시기 바랍니다. 운전자 보험을 드시는 것이 유사시 발생할 수 있는 이 사고에 대응하는 가장 최선의 방책입니다. 저는 법무법인 흥인의 전상민 변호사였고요. 상담의 문은 언제든지 열려 있으니까 저희 사무실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